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학년도 중등 임용 보건과목에 응시해 충북 지역에 합격한 배아름입니다. 저는 2022년 학교 졸업 후 학교 보건 지원 강사와 병행하며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오늘의 합격 사례가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합격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희영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영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교수님의 뛰어난 강의력이었습니다. 전공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학원에도 많은 강사님이 강의를 하지만 다른 강사님들의 샘플 강의를 들었을 때보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병태생리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잘 설명해 주십니다. 강의력 이외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신희영 교수님께서 판서를 깔끔하고 기억에 잘 남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난 후 중요한 내용이나 이해하기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았고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는 A급, B급, C급으로 내용의 중요도를 나누어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꼭 외워야 할 부분과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읽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중요도를 나누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A급, B급, C급에 따라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을 잘 선별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임용시험은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공부한 분량이 많아지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험 공부 내용이 많아지는 공부가 아닌 적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며 교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방향대로 중요하면서도 내가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집중하며 공부한 내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차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에는 국시 준비를 하였습니다. 4년간의 간호학 전체 내용을 공부하며 국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2월에는 국시가 끝나고 졸업 후 친구들과 졸업 여행도 가고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학교 보건 지원 강사의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의 적응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머릿속에 아직 간호학 공부 내용이 남아 있어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 전까지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의고사 내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감이 오지도 않았고 제가 혼자 하기에는 방향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신희영 교수님의 샘플 강의를 듣고 3, 4월 이론반과 기출 분석반을 수강 신청하여 인강으로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서 퇴근길에는 도서관에 들러 도서관 문이 닫을 때까지 제가 들었던 강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강의 도중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외우고 다른 부분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였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을 보내고 수요일, 목요일은 강의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그 주에 나간 강의 진도만큼 한 번씩 꼭 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교육학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학은
간호학과 학부 시절에 했던 공부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육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월에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4월에도 동일하게 학교에서 퇴근 후 저녁 먹기 전 혹은 도서관 문이 닫기 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강의 듣기, 주말에는 그 주에 나갔던 강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월에도 마찬가지로 교육학 공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교육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손이 가지 않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육학 공부는 잠시 뒤로 멀리 넘겨놨습니다. 5월에는 교수님의 5, 6월 이론반 그리고 기출문제풀이반을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5월에는 모성 진도도 나가고 정신 진도도 나가서 3, 4월과 같은 방식으로 복습하려고 해도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간호학과, 모성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강론서를 참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모성간호학과 정신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이해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내용과 학부 시절 간호학과 교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PPT를 보며 공부해서 더 기억에 잘 났던 것 같습니다. 학부생 시절 때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공부하며 PPT 내용을 외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봤을 때는 더욱더 기억에 남았고, 제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5, 6월 강의일 때 정신간호학에서 교수님께서 제가 잘 이해되지 않았던 정신간호 이론 부분에 대해 되게 깊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정신간호학에서 방향감을 못 잡는 분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까지는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이론반, 기출 분석반 진도를 따라가며 복습하고 강론서로 내용의 흐름을 잡고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어떤 수험생 선생님들 중에서는 간호학과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 강론서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론서도 보고 교수님의 기본서도 봤는데 성인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기본서랑 강론서 내용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교수님의 기본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간호학도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되게 훌륭하고 제가 듣기로는 되게 기억에 잘 남고 이해되기 쉬워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강론서가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교수님의 강의를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론서에 나오는 내용과 교수님의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이해하고 중요한 것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6월 달까지는 진행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방문각 임용고시 학원으로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7월부터 문제풀이반이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감을 느끼고 싶어서 직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교수님께서 진도 나가시는 분량에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6월 전까지는 교수님의 기본서를 보고 공부를 하였지만 7월부터는 기본서보다는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문제풀이반 프린트를 가지고 계속 회독을 진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6월 달까지는 3, 4월 기본 이론반과 기출 분석반 그리고 5, 6월 기본 이론반 그리고 기출 분석반을 수강하였는데 1, 2월 달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교 복원을 수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이 되자마자 1, 2월 수강을 신청하고 7월 8일 문제풀이반이 되기 전까지 8일 동안 정말 열심히 강의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1, 2월 기본반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교수님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방향을 되게 못 잡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이 지역사회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신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7월 달 첫 강의를 수강하고 집에 와서는 한 번 더 제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공부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직강도 오고 나니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에 진도 나갈 부분에 대해 미리 일주일간 예습을 하고 금요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복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 주말에 복습을 다 하지 못한 채 다음 주 예습할 주간이 찾아오고 나니 압박감도 들고 제가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서 주중과 주말에는 복습을 하고 강의를 듣는 하루 전에는 그 주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예습을 하였습니다. 저는 예습과 복습 중에 두 개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복습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주에 진도 나가는 부분을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다음 주 진도를 나가게 되면 다시 전에 나갔던 진도를 다시 한번 그 후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시간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주에 나갔던 것을 그 다음 주에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주에 나갔던 강의를 A급, B급, C급에 따라 A급은 다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말해보거나 손으로 써보거나 청킹을 따서 조금씩 외워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손으로 쓴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손으로 직접 쓰고 말해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선별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나가는 진도에 맞추어 시간을 재고 교육학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해보고 틀린 부분을 채워넣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나가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육학은 자신 스스로 적어본다면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재는 것이 부담스러울지라도 자신이 스스로 시간을 재고 자신이 적어보고 난 후에 모범 답안을 본다면 그 모범 답안이 자신의 머릿속에 깊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약 정리 부분을 다 외우고 모범 답안도 그냥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에는 추석이 끝나고 난 후 코로나에 걸려서 2주간은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증상이 좀 심한 편이었고 열도 많이 나고 근육통도 정말 심해서 한 주간은 코로나 증상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좌절감도 많이 들었고 불안감도 커진 시기였습니다. 코로나가 다 낫고 나서 눈을 떠보니 9월 넷째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했지만 그냥 묵묵히 교수님의 진도를 따라갔습니다. 각 주마다 영역별로 모의고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푼 당일에는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고 모의고사 답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출제되었던 부분을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프린트에 표시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7, 8월 프린트를 다시 볼 때 교수님께서 출제해주셨던 모의고사 부분을 한번 다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강의 날이 오기 전까지 그 전주에 나갔던 영역에 대해 해당하는 7, 8월 문제 프린트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외우며 시간을 보냈고 이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른 영역이 아닌 진도 나갔던 영역의 공부 내용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불안감이 심해서 교수님께서 나갔던 진도 내용도 보고 그 후에 나갈 내용도 보고 그 전 내용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도를 나가다 보니 오히려 더 시간을 낭비하고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에 나갔던 진도 교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 그 시간에는 그 내용을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월에는 교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모의고사를 출제하십니다. 이때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강의가 끝나고 직강생 선생님들과 함께 저번 주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문제를 3개씩 선별해서 포스트잇에 출제해서 뽑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다른 직강생 선생님들과 말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통해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모르는 것을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제가 수험 기간 동안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9월, 10월과 동일하게 모의고사를 푼 날은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답안을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오기 전까지 7, 8월 문제풀이 프린트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표시하고 7, 8월 문제 프린트, 9, 10월 모의고사 프린트, 그리고 11월 모의고사 프린트를 보고 외웠습니다. 하루에 모든 내용을 다 봐야 할 것 같고 이거 보다 보면 저 부분의 내용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불안감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보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는 이 말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당장 내일이 시험이면 나는 무엇을 봐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중요도를 체크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가고 내가 아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형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기출분석 스터디, 강사별 A급 스터디, 계산 역학 법규, DSM-5, 양리 병태생리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기출분석 스터디와 강사별 A급 스터디는 3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계산 역학 법규 그리고 DSM-5 양리 병태생리 스터디는 제가 역학과 계산 문제를 잘 하지 못해서 이러한 부분을 채우고 싶어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스터디는 역학과 계산 스터디였습니다. 요즘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계산을 항상 내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약했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을 채우고 싶었고 제가 제 공부 스타일이 좀 편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는 계속 하고 하기 싫은 부분은 계속 피해 다니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의 편식을 막고자 저는 제가 취약한 부분을 이것을 통해 보충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도중에 여러분들의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면 그러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직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직강생 선생님들과 함께 7월부터 함께 스터디를 하였는데요. 밴드로 하는 스터디보다 직강생 선생님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며 하는 공부 시간이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은 되게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금요일에 다른 직강생 선생님들과 함께 한 주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를 하며 복습을 하는 시간을 통해 되게 많은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2차 학습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 1주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한마음 카페를 통해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스터디를 시작하였습니다. 2차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고 방향감을 잃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12월은 스터디를 통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보고 읽고 나누는 시간, 그리고 면접 레시피 회독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는 구술 시험이기에 내가 안 보고 말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글을 써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아보니 이러한 방법이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합격이 발표가 난 후 학원에서 면접시험 특강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두 갈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과 답안의 차원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면접시험 특강을 하고 난 후 마음이 더 힘들고 방향을 잘 못 잡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시험 특강에서 저에게 다른 선생님들께서 두괄식으로 말하지 않는 것과 답안의 차원이 다양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면접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험 특강이 두렵고 면접시험 특강을 하고 난 후 마음이 힘들지라도 한번 객관적인 제3자의 눈에서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괄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면접 레시피, 비상문 교재, 그리고 다양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면접 책을 통해서 예상 답안을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 그리고 자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기출 내용에 대해 모든 내용을 다 예상 답안을 읽어보았습니다. 차분히 정독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나간다면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세 번 정독을 하다 보면 모범 답안이 머릿속에 구체화되고 자신과 교직관이 비슷한 모범 답안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 것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말하면 조금 더 빨리 2차 답안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시험 특강을 하고 난 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방황도 많이 하였고 우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켜낸다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비대면 스터디로 비상문 문제를 풀었고 학교를 빌려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면접 시연을 총 3번 하며 녹화하고 피드백했습니다. 이때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저 혼자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저는 다른 선생님들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여서 저는 그냥 저의 어머님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서 연습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즉답형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부터는 교직관을 정립하고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선 처리나 발음, 발성, 면접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의 피드백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면접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스터디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인대노를 먹었고 저는 저희 충북 지역이 40명을 선발하였는데요. 저는 40번을 뽑아서 맨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그 후에는 이게 긴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신으로 버티는 건지 모르고 제가 그 당일에 메이크업을 받았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5시에 메이크업을 받아서 되게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다 보니 저의 시간이 왔고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면접관님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저는 시험을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대노를 먹었는데 병원에서는 30분 전에 인대노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30분 전에 경구약을 투여하였는데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대노를 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면접 1시간 전에 투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떨리는 마음을 인대노를 통해 진정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주변 것들에 흥미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예능, 오락과 같은 것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집순이라서 집에서만 있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없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을 기록하면서 공부를 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공부 시간을 기록한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하는 시간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안 될 때는 유튜브를 볼 때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멘탈 관리를 되게 잘 하였습니다. 수험 생활은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교수님께서 항상 해주신 말씀이 감정 대처를 하지 말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러한 부분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 감정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자신이 해야 할 것, 지금 내가 어디로 방향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위로받았던 말은, 인생은 길고 살아갈 날은 많으니 지금 1, 2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떨어질까 봐 불안했던 마음을 되게 많이 잡아줬던 말인데요. 지금 하는 수험 생활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고 혹은 그 후로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고 혹은 더 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는데, 이때 인생은 길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서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금 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저희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임용 공부가 한 발짝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분도 들고 되게 우울한 감정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니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